안녕하세요. 최 박사의 기초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말뚝 종류와 설계 지지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말뚝을 재료로 분류하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성 말뚝과 현장에서 만드는 현장 타설 말뚝이 있습니다. 기성 말뚝에는 콘크리트 말뚝, 강말뚝, 복합 말뚝이 있는데요. 콘크리트 말뚝은 PHC 말뚝이죠. 여기에는 선단 폐쇄형과 선단 개방형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직경 400, 500, 600의 중소구경 말뚝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과 같이 직경 700부터 1200까지 대구경 말뚝은 선단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말뚝에는 H형광 말뚝, 시트 파일, 강간 말뚝이 있는데요. 주로 강간 말뚝을 사용하고 있죠. 강간 말뚝은 대부분 개방형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진과 같이 선단 폐쇄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복합 말뚝은 2개 이상의 이질 재료로 구성된 말뚝이죠. 휘임 저항이 큰 강간 말뚝을 상항으로, 압축 저항이 큰 pH 말뚝을 하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 말뚝은 두 재료의 이음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에는 철근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하는 중대구경의 현장 타설 말뚝이 있고요. 우리가 피어 기초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공법으로는 PRD, 올캐싱, RCD, 어스드릴, 바렛 공법이 있죠. 왼쪽 사진은 PRD 공법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RCD, 밑에는 어스드릴, 올캐싱 공법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바렛 공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구경 현장 타설 말뚝은 주로 강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말뚝으로는 마이크로 파일이 있죠. 두 번째로 CIP 말뚝이 되겠습니다. 기타 DIP, 헬리칼 파일 등의 공법이 있습니다. 기성 말뚝에는 콘크리트 말뚝, 강말뚝, 복합 말뚝이 있죠. 콘크리트 말뚝은 PHC 말뚝인데요. 초고강도 말뚝은 제조사별로 그 명칭이라든가 보강 밴드 또는 선단 슈의 색깔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진은 고강도 pH 말뚝입니다. 대개 검정색으로 나오죠. 두 번째 사진은 초고강도 말뚝인데요. S사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명칭은 SS 파일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D사에서 생산하는 UHC 말뚝이고요. 밑에 첫 번째 사진은 DY사라든가 I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UPHC, 110PHC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A사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UPHC 말뚝이라고 명칭을 정했죠. 이 사진은 S사에서 생산하는 대구경 pH 말뚝인데요. pH 말뚝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단이 이렇게 플랫합니다. 간혹 pH 말뚝을 선단이 PC 모양처럼 이렇게 콘처럼 그리는데 우리는 현재 pH 말뚝만 사용하기 때문에 선단을 콘으로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측의 이 그림은 선단을 변형한 pH 말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은 선단의 말뚝 몸체를 확경한 상태고요. 세 번째와 그 밑에 사진은 말뚝 선단의 확장판에 보강판을 대거나 아니면 관관을 붙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뚝들은 대부분 선단 지지력의 향상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LH공사나 한국지방공학회 또는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표준 말뚝과 비교해 볼 때 이 말뚝들의 지지력 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한 시공한 이후에 굴착해서 확인한 결과 확장판 선단에서는 영구 변형이 발생되면서 말뚝에 손상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간 말뚝인데요. 강간 말뚝 역시 고강도와 초고강도 말뚝으로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죠. 최근에 와서는 초고강도 말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합 말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PHC 말뚝은 KSF 4306에 규정되어 있고요. 5m부터 15m까지 1m 단위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운반 제약으로 인해 최대 15m까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경은 400부터 1200까지고요. A종부터 C종까지 생산 공정은 AC 공정과 NAC 공정으로 구분해서 생산합니다. 설계 기준 강도는 고강도가 78.5MPa이고 초고강도가 110MPa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는 약 23개사의 35개 공장이 있고요. 여기에는 초고강도 10개사, 대구경, 말뚝 7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700에서 800만 톤의 pH 말뚝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pH 말뚝은 주로 기초 말뚝으로 사용하지만 간혹 옹벽이라든가 흙막이 벽체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강도 말뚝은 1992년도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돼서 생산하고 있고요. 대구경 말뚝도 2009년도에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설비를 들여와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강도 말뚝은 2011년 우리 국내에서 개발해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그림을 보시면요. pH 말뚝은 철근망 편성 공정과 콘크리트 제조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데요. 원심 성형 공정과 상압 증기 양생 공정, 그 이후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해서 타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기 중 양생을 시키면 넌 AC 공정이 되는 거고요. 고온 고압 양생 공정을 한 번 더 거치면 오토클레브 공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AC 공정은요. 1일 이상만 양생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NAC 공정은 3일 이상 양생시켜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HC 말뚝 생산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PC 강제 또는 PC 강봉이죠. 를 가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철근망 편성 및 철물을 조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부 형틀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상부 형틀을 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심 성형을 하고요. 상압 증기 양생을 시키는데 6번 과정이 제조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7번째 PC 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을 하고요. 8번째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규격 및 제조를 표시하죠. 여기까지가 넌 AC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뚝을 다시 고온 고압 양생을 시키면 AC 공정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180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씨, 압력은 10 플러스 0.5, 기압에서 약 5시간 반 정도를 양생시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산된 말뚝은 품질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요. 압축 강도, 쉰 강도, 충격 및 휜 강도, 전단 강도 시험은 KSF 규정에 따라 실시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조 과정과 보관 중에 발생하는 그 하자 말뚝을 선별해서 출하하게 됩니다. PH 말뚝의 재료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설계 지지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초고강도 말뚝과 대구경 말뚝을 개발함으로써 설계 효율을 개선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말뚝 본수가 감소됨으로써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공기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또한 강간 말뚝 대비 재료비가 저가라는 거죠. 큰 항타 내력을 갖고 있어서 균열 및 파괴 가능성이 낮다는 거고요. 내부식성, 염해 저항성, 작은 흡수율로 인해 내동해성이라든가 내화학성이 우수하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이음부의 평활도도 매우 양호해서 용접이라든가 기계식 이음 때 말뚝의 중심축을 일치하는 데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공성도 우수하고요. 다만 콘크리트 제품이다 보니까 운반이라든가 적치 또는 시공할 때 잘못 취급하면 파손과 흰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연약 점성도 집안에서 말뚝을 타입 시공할 때 인장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강간 말뚝에 비해서 경사 말뚝 시공은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시공 실적은 5에서 한 50m고요. 최대 70m 전후까지 있습니다. 시공 표준은 KSF 700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적용성을 보시면 모든 구조물, 즉 토목과 건축 또는 플랜트 구조물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현장 타설 말뚝, 특히 PRD 말뚝의 대체용으로도 개발된 상황입니다. PH 말뚝의 표준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 고강도와 초고강도로 구분을 하고 있죠. 제조 형태는 중공 형태의 원형이고요. 중소구경 말뚝은 선단 폐쇄형, 대구경 말뚝은 선단 개방형으로 제조하고 있죠. 말뚝을 소구경은 직경 450mm 이하, 중구경은 500에서 600mm, 700에서 1200mm를 대구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허용 내력은 고강도의 경우 안전율 4로 나눈 거고요.
초고강도는 안전율 3.5로 나누고 있죠. 일본의 경우는 고강도나 초강도 모두 안전율 3.5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처럼 고강도와 초고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안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경 500과 600에 대해서 보시면요. 500의 경우 고강도 말뚝은 허용 내력, 즉 허용 축방의 하중이 1730kN이고요. 600의 경우는 2360kN이 되겠습니다. 초강도 말뚝은 직경 500 pH 말뚝이 2960kN이고요. 직경 600은 4040kN이죠.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안전율을 3.5로 할 때 값이 되겠습니다. A, B, C종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보통 C종은 KS 규격 유지 비용이 발생해서 반납한 회사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B종까지는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만 C종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경 pH 말뚝의 표준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800과 직경 1000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직경 800의 고강도 pH 말뚝은 3910kN이고요. 직경 1000은 5840kN이 되겠습니다. 초고강도 말뚝의 경우 직경 800은 6690, 직경 1000은 거의 10,000kN에 가깝죠. 우선 허용 내력을 비교해보면 초강도 말뚝이 고강도 말뚝에 약 한 1.7배고요. 설계 지지력 역시 40에서 70% 크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초강도 말뚝이 고강도 말뚝에 비해서 10% 정도 큽니다. 경제성을 보면요. 천공 방식이 동일한 경우는 당연히 초고강도 말뚝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초고강도 중대구경 말뚝에 적합한 구조물은 대형 또는 장대 교량이라든가 대형 또는 초고층 건물 기초에 적합하죠. 고강도 pH 말뚝의 설계 지지력과 설계 효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설계 지지력은요. 우선 표준 말뚝을 사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율이 4일 때 허용 축방의 하중과 설계 지지력을 의미하고요. 가로 안에 흐리게 표시한 것은 안전율 3.5일 때 기준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효율은 설계 지지력을 허용 축방의 하중으로 나누고 백분율로 표현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설계 효율은 80에서 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율을 3.5로 할 때는 70에서 80%로 뚝 떨어지죠. 이 얘기는 우리가 말뚝의 허용 내력의 20에서 30%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표에서 제시하는 설계 지력과 설계 효율은 말뚝 전문가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지지층이 양호한 상황 또는 말뚝 이음을 최대 1회까지 이음했을 때 추정값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값은 제가 제시하는 값이며 여러 시공사마다 적용하는 값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직경 500의 경우 최소 1400에서 1600kN을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LH공사 같은 경우도 1400kN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경 600의 경우 2000에서 2200kN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LH공사의 경우 1900kN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계 효율이 직경 500의 경우 81에서 95%, 600의 경우 80에서 95%가 되고요. 역시 가로 안에 흐린 숫자는 안전율 3.5일 때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허용 축방 하중도 역시 500짜리가 1730kN인데 안전율을 3.5로 할 때는 1970kN이 되고 600의 경우 허용 축방 하중이 2360kN인데 안전율을 3.5로 할 때는 2690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고강도 pH 말뚝의 설계 지지력과 설계 효율을 알아보면요. 직경 500의 경우 최소 2100에서 2500, 직경 600은 2600에서 3400까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설계 효율은 68%에서 85, 66에서 86%.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강도 pH 말뚝에 비해서 설계 효율이 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안전율 3.5를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안전율을 4를 기준으로 한다면 허용 축방의 하중은 가로 안에 값처럼 좀 작아지겠고요. 설계율은 반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에 직경 800과 1000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800일 때 보면 보통 4600에서 5700, 1000은 6800에서 8500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이 결코 작은 값이 아니죠. 특히 pH 말뚝 1000의 경우는 PRD 말뚝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pH 말뚝 규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PHC 말뚝도 최소 5m부터 15m까지 생산하고 있고요. 직경 300부터 1500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해서 A1부터 C1까지, A2부터 C2까지 또는 1에서 6종까지 고강도 말뚝과 초고강도 말뚝으로 구분해서 생산하는데요. 초고강도 말뚝은 우리와 약간 다르게 105메가파스칼과 123메가파스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123메가파스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명칭은 SSPH 말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40개사 100개 공장에서 PH 말뚝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SC 말뚝, HM 말뚝, HP 말뚝, STB 말뚝, PRC 말뚝을 생산하고 있죠. 특징은요, 선단 지지력 보강용 선단 확경 PH 말뚝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 그림이 ST 말뚝인데 이 ST 말뚝은 우리 국내에도 도입돼서 약 한 3년 정도 시공하다가 결국 큰 수평 오차 또는 기울기 오차가 심해서 국내에서 퇴출된 상황입니다. 또한 특징은 마찰 말뚝, 고지지력 말뚝 공법을 개발했다는 거고요. 말뚝 본체 두께도 달라집니다. 우리보다 같거나 굉장히 커집니다. 또 달라지는 것은 전단 보강형 말뚝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계식 이음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밴드식과 볼트 체결식이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이와 같은 일본의 기계식 이음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말뚝의 재료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 규격은 KSF 4602에 제정되어 있고요. SKK 400, 490, 500, 590으로 점점 초고강도 말뚝을 현재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도 약간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 SKK 400은 STP 275, SKK 490은 STP 355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재료 특성은요. 첫 번째로 허용 압축 및 인장력이 크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장과 힘 저항도 역시 크고 충격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큰 항타 내력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항복 강도의 90%까지 허용 항타 내력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큰 연직 및 수평 하중을 지지할 수 있죠. 그 결과 교량이라든가 해상 구조물의 기초 말뚝이라든가 활동 방지용 말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강간 말뚝은 재료비가 PHC 말뚝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이상 비싸다는 거고요. 또한 부식이 된다는 거죠. 설계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설계 효율은 수평보다는 연직 지지력에 대한 설계 효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강간 말뚝은 연직 하중이 지배적인 경우보다는 수평 하중이 지배적인 경우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연직 하중에 대한 설계 효율은 PHC 말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공성을 보면 운반, 취급, 절단 및 이음이 용이하죠. 특히 PHC 말뚝에 비해서 경사 시공이 용이하고요. 시공 품질이라든가 건전도도 훨씬 양호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공 실적을 보면요. 최대 80에서 90m가 되겠습니다. 즉 PHC 말뚝보다 시공 길이에 대한 제한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시공법과 설계 기준이 개발되어 있고 지휘층 지반 조건의 영향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강관 말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전기 저항 용접 말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크 용접 말뚝인데요. 우선 전기 저항 용접 말뚝은 직경 318.5mm부터 2032mm까지 두께는 약 6.9T부터 25T까지 생산하고 있죠. 길이는 6에서 18m까지 일반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PHC 말뚝에 비해서 운반 제약이 적죠. 최대 22m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크 용접 말뚝은 역시 최소 직경은 318.5가 되겠고요. 최대 3048mm까지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6T부터 50T까지, 길이는 역시 6에서 18m, 최대 22m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관 말뚝의 표준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경 406, 508, 609, 914 말뚝을 기준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허용 내력은 부식치 2mm를 공제한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0.02mm씩 부식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100년간 약 2mm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기준이 좀 바뀌어서 1mm 부식 기준을 적용하고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부식치를 1mm를 고려할 경우는 여기서 제시하는 허용 내력보다 더 큰 값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508mm 같은 경우 STP 2755는 142.1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STP 355 요게 과거 기준으로는 SKK 490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172.6kN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구경에 해당되는 1016, 1500, 2000, 2500, 3000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최대 3000을 보시면 SKK 400, 즉 STP 275의 경우 약 2230.5kN의 허용 내력을 갖고 있고요. STP 355 경우는 2700, 8.4kN으로 대단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외경 밑에 흐리게 쓴 이런 수치는 통상 사용 또는 생산하는 그런 두께 범위가 되겠습니다. 강간 말뚝의 표준 성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요. 일반적으로 강간 말뚝의 설계 지지력 중 연직 지지력은 허용 내력의 80에서 9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간 말뚝을 시공하는 구조물의 하중 특성이 대부분 수평력이기 때문에 허용 수평 지지력에 대한 설계 지지력이 연직 지지력에 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에는 소구경, 중구경, 대구경이 있는데요. 우선 소구경 말뚝 중에 마이크로파일은요. 스레드바라고 해서 강봉에 나삿일을 만든 겁니다. 목표는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밀크와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사산을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경 50, 60, 75mm를 한 개 또는 세 개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죠. 천공경은 150에서 약 250이 되겠고요. 재료 강도는 통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과 550은 고강도, 700과 800은 초고강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 적용 하중을 제시했고요. 설계 지지력 역시 제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파일은 소형 장비를 사용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최근에는 스레드바뿐만 아니라 철근을 시공하기도 하는데요. 강도는 SD 400에서 600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철근의 직경은 32mm에서 52mm가 되겠습니다. 한 개 내지 세 개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형 말뚝은 강제뿐만 아니라 커플러, 스틸 플레이트, 너트 등을 사용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CIP 말뚝인데요. CIP 말뚝은 직경 400에서 600까지 적용할 수 있고요. 콘크리트 강도는 24에서 35MPa, 철근 역시 SD 400에서 500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계 지지력으로 약 500에서 1000kN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대구경 말뚝인데요. PRD 말뚝은 중구경 말뚝이죠. 직경 800, 1000, 1200, 1500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제로 강도는 콘크리트의 경우 24에서 60MPa, 철근은 SD 400부터 600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SD 700과 SD 800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철근은 KSD 3504에 규정되어 있고요. 현재 57mm까지 생산 가능합니다만 주로 사용하는 주철근의 직경은 22에서 51mm가 되겠습니다. 이때 설계 지지력으로 약 5000에서 2만 kN까지 적용할 수가 있고요. 최대 1500까지 우리가 시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최대 시공 장비로는 DH938K와 DH958K가 있겠습니다. RCD 말뚝은 직경 1500, 2000, 2500, 3000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로 강도를 보시면 콘크리트는 24에서 60MPa, 철근도 역시 PRD 말뚝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 지지력은 2만에서부터 7만 kN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RCD 공법으로 최대 3000까지 시공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대교의 사장교 주탑 기초가 되겠는데요. 직경 3000이고 설계 지지력이 약 7만 kN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73m 정도고요. 철근은 51mm를 사용했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은요. 시공법과 시공 품질 수준에 따라 지지력 차이가 크고 건전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시방 규정에 따라 말뚝 제하 시험, 즉 하중 전이 시험 포함입니다. 건전도 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되겠죠. 이상으로 말뚝 종류와 허용 내력 및 설계 지지력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